리니어 촬영과 이제 본론적으로 리니어 촬영과 로그 촬영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니어 촬영 보죠. 기존의 캐논 OD마크4에서 저희가 C 로고가 적용되기 전까지 그냥 저희는 육안에 보이는 대로 나오게 되는, 블랙은 블랙답게,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답게 딱 다이나믹 레인지가 펼쳐져서 그대로 기록이 되죠. 그렇게 기록됐을 때 문제점은 뭐냐? IRE 수치로 봤을 때 0 이하의 블랙은 다 잘려버리죠. 그리고 IRE 수치로 봤을 때 100 이상의 화이트는 다 날아가 버리죠. 그렇게 했던 촬영이 기존의 리니어 촬영입니다. 물론 편의성은 있죠. 찍은 그대로 편집해서 그대로 내보내도 되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촬영을 하는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안부의 디테일을 더 살리고 싶고 하이라이트 디테일도 더 많이 살리고 싶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C 로그란 게 나온 거죠. 로그 촬영이 나온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로그, 똑같은 장면을 로그로 찍게 되면 전에 리니어 촬영과 비교돼서 이런 잔디 같은 부분을 세심히 보시면 잔디의 디테일들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보시면 하이라이트에도 좀 더 여유로운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고요. 근데 로그의 특징은, 자,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있는 화면이 리니어로 촬영한 화면이고 우측에 있는 화면이 로그로 촬영한 화면입니다. 그 소스들을 그대로 제가 DI2에 올려서 IRE 모니터를 캡처를 해봤어요. 웨브프 모니터를 봤더니 리니어로 촬영된 소스는 블랙을 보시면 블랙이 맨 밑단이 0입니다. 0에 근접하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블랙이 블랙답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리니어 촬영은. 하이라이트 또한 보시면 100 IRE가 여기 근처인데 보시면 가장 날라있는 부분이 해죠. 해는 100에서 5m에서 그 위로는 끊기게 되죠. 데이터가. 반면에 로그를 봤더니 화면은 플랫해 보이지만 로그의 특징은 그거예요. 다이나믹 레인지를 최대한 풀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압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 0 이하의 블랙 값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0 이하의 블랙 값들을 올려서, 플랫하게 올려서 좀 밑단에 최대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밑단에 있는 데이터들은 0인 블랙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5인 블랙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10인 블랙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대신 일단은 올려놓고 이 밑에 단에 기록을 하자는 거예요. 압축을 시켜서 일단. 그리고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자, 100 IRS 수준 여기인데 이 로그로 찍은 데이터 보니까 하이라이트 맨 위에가 이 정도죠. 지금 80 한 2 정도 돼 보이는데 하이라이트 또한 100 이상의 날라있는 하이라이트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데이터들을 최대한 눌러서 플랫하게 압축을 해서 담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데이터 이제 뭐 사진을 예를 들어서 10기가를 찍었어요. 그럼 사진이 무수히 많은 파일이 있죠. 그거를 GIP로 압축을 하면 좀 압축이 되겠죠, 용량이. 실제 용량은 플러스 10기가인데 압축을 하니까 8기가로 줄어들었어요. 그런 건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압축을 풀면 다시 10기가로 늘어나겠죠. 압축을 푸는 과정이 LUT를 적용해서 레인지를 벌리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게 일단 리니어 소스입니다. 리니어로 촬영된 오리지널 소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로그로 촬영한 소스입니다. 딱 봐도 육안으로 딱 보시더라도 하늘의 구름의 디테일이 아예 다르죠. 리니어로 촬영해서 구름의 디테일이 안 보였어요. 근데 로그로 촬영하게 되니까 구름의 디테일이 보였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 보시면 이 다음에 리니어 소스를 그레이드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거예요. 리니어 소스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늘의 구름은 살릴 수가 없어요. 로그 소스입니다. 로그 소스에 프라이머리로 먼저 톤을 맞춰놨어요. 근데 프라이머리만 보자니 하늘이 없죠. 제가 말씀드렸죠. 로그는 색 보정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세컨더리로 하늘만 잡아서 이제 내리게 되는 거를 보고 계시게 될 겁니다. 이런 화면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화면이 이제 최종적으로 파이널 DI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차이 아닌가요? 리니어로 촬영했을 때 못 살렸던 하늘의 구름의 디테일을 로그로 촬영해서 후반 작업을 거치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로그의 핵심입니다. 로그를 쓰는 이유고요. 레인지를 최대한 많이 갖고 가자는 거죠. 그리고 후반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자는 거죠. 그렇다면 캐논 C로그로 제가 촬영을 할 때, 촬영을 못하지만 촬영을 할 때 촬영 포인트가 뭘까요? 자, 어느 한 예능의 프로덕션, 유명 프로덕션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었어요. 왜 C로그로 촬영할 때 자기들은 C로그, 물론 3를 씁니다. C300 마크2를 쓰는 업체고 그 업체에서
C 로그로 촬영을 할 때 왜 두 스탑의 노출을 가지고 더 가야 되는지, 오버로 촬영을 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지 두 스탑으로 촬영을 해봤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두 스탑을 가지고 간다는 거는 실내 촬영이나 야간 촬영 당시 그때 두 스탑의 노출을 확보하고 가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그레인 때문에 그래요. 저렇게 노출을 확보를 안 하시고 가시면 그레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로그로 찍은 그 플랫한 화면을 저게 넓히잖아요. 레인지를. 그래서 리니어처럼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올라오는 그레인이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정노출로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두 스탑의 노출을 더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물론 두 스탑의 노출을 갖고 가려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사용할 렌즈의 조리개 개방이 2 이상의 렌즈를 추천드립니다. 이 말은 즉슨 뭘까요? 단렌즈를 쓰라는 거죠. 그죠? 줌렌즈에 사용했을 당시에는 저렇게 갖고 가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입사 노출계 수치로 노출계 잘 안 들고 다니시죠 요즘에. 근데 야간 촬영할 때는 좀 들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시고 그냥 찍으실 때 찍어 보시고 ISO 800에 넷 이상 광량이 나올 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노출은 이 한 스탑까지만 가져가길 추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낮에 촬영을 말씀드려요. 낮에 촬영에 두 스탑 이상의 노출을 갖고 왔을 경우에는 아까 보이시면 저희 하늘의 디테일 살린 거 있었죠. 구름. 이런 걸 못 잡아요. 두 스탑 오버로 촬영하게 되면 하늘의 디테일을 버리고 갈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의 디테일을.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정노출이나 한 스탑 오버까지만 갖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찍어야 될 피사체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하늘이에요. 뭐 가을 하늘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좀 구름이 많잖아요, 가을에. 그런 구름들을 표현하는 게 되게 중점적인 요소다. 그러시면 절대 노출을 두 스탑 이상 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한 스탑, 최대 한 스탑까지만 갖고 가시는 게 구름의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라이트 촬영 때를 보면 입사 노출계 기준 정노출 촬영 시 하늘의 디테일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정노출이는 한 스탑 오버까지만. 그렇지만 정노출로 촬영하는 게 더 좋아요. 그냥 노출계 찍은 대로 우리 찍을 때 밑에 노출 수치 나오잖아요. 거기에 0 기준 정확하게 촬영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입사 노출계 기준으로 한 스탑 촬영 시, 한 스탑 오버 촬영 시가 가장 화면 전체의 균형성을 맞출 수 있어요. 안부도 살릴 수 있고 하이라이트도 어느 정도 누를 수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라이트를 더 살리고 가고 싶으시면 노출을 당연히 다운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정노출로 촬영하거나 그런 포인트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저는 뭐든 다 입사 노출계 기준이에요. 저는 뭐 영화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입사 노출계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노출계 기준으로 한 스탑 이하로 촬영했을 때는 완벽히 하늘을 완벽히 살릴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늘의 모든 디테일, 하이라이트에 있는 모든 디테일들을 다 살려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자, 레인지를 벌렸을 때 안부 쪽에 있는 요소들의 그레인이 올라올 수 있어요. 노출이 적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작업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사 노출계 기준 투스탑 이상 촬영 시에는 100% 밝은 피사체 디테일 진짜 못 살려요. 그러니까 절대 낮에 하늘 살려야 되는데 아니면은 실내에서 촬영하는데 밖에가 통유리예요. 근데 밖에가 보통 우리가 리니어 촬영 다 날라버리죠. 그거 잡으려면 정노출로 가세요. 그게 답이에요. 두 스탑 올리시면 큰일 나요. 그거 못 살리는데 C로그 되는 거 아니에요? 로그 촬영인데 이거 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로그 똑같아요. 로그는 뭐냐면 진짜로 다이나믹 렌즈 풀어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소니나 똑같아요. 다. 실제로 여기서 캐논 카메라 다 쓰시지만 서브로 α7S도 있고 GH5도 분명히 누군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노출을 확보를 하고 두 스탑 확보를 하고 추천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것보다 제가 촬영했을 당시에 저는 컬러리스트로서 후반을 생각했을 당시에는 한 스탑이 좋은 것 같아요. 낮에는 언제든 가장 노멀한 게 한 스탑 이상 올리고 촬영을 하는 거고 낮에는 사실 정노출로 갖고 가도 손색이 없다.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야간 촬영에는 정노출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분명히 그레인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자, 로그 촬영의 꽃 거창하게 써놨는데요. 사실상 리니어나 로그나 둘 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부에서의 레인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리니어 촬영도 안부 좀 안 보이는 거 촬영된 소스 잡아서 올리면 올라와요. 디테일 살아요. 근데 하이라이트 영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리니어 촬영을 살릴 수 없어요. 절대. 언뜻 보면 뭐 리니어 촬영 소스가 샤피니스가 살짝 강해 보일 거예요. 그거 뭐냐면 아까 전타임에 양요섭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니어는 그래프를 보자면 직선으로 기록을 해요. 직진성이 있죠. 근데 로가리스믹 데이터는 부드럽게 곡선을 사용하죠.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컨트라스트 풀려 있고 영상의 이미지, 엣지 라인 같은 것도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샤피니스가 안 좋아 보여요. 리니어 데이터보다. 근데 그건 실제로 안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디마크4로 촬영을 할 때 로그 설정을 하고 나서 샤피니스를 조정하는 탭이 있어요. 바로. 그걸로 샤피니스를 올려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후반 작업할 때 샤프니스를 올려주시면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 객관적으로 저는 후반 작업에서 샤프니스 올리는 걸 추천드려요. 화면은 우리가 서울역 고가에서 만약에 촬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전기줄이 되게 많죠. 서울 역사에. 근데 그런 날카로운 이미지들은 샤프니스를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타요, 엣지가. 지그지그 타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샤프니스 주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절대 원래 샤프니스란 개념은 절대 전체 화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영화에선 그렇게 작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날카로운 곡선 이미지들의 샤프니스를 주게 되면 그 영상은 엣지가 타서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줘요. 영화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주냐면 두 사람의 대화씬이 있으면 인물의 아이라인 쪽만 동그랗게 잡아서 거기만 샤프를 줘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극장에서 보시는 모든 영화들이 절대 화면 전체에 균일한 샤프니스 주지 않습니다. 다 부분 샤프니스와 부분 색 보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C로그로 촬영을 해야 될까? 자, C로그가 탑재되면서 중요한 점은 바디의 최대 성능으로 다이내믹 레인지를 일단 기록을 해요. 그 센서가 낼 수 있는 최대의 기록으로 전부 담아내는 거예요. 일단 오디마크4에서 한계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죠. 컴퓨터로 따지자면 CPU를 100%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촬영을 하는 거라고요. 오디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한계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야 최고의 퍼포먼스 구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로그 촬영의 특성으로 인한 컬러 궤적 구현의 광범위화. 맞는 말이죠. 컬러든 밝기든 구조가 광범위화 되겠죠. 그리고 리니어 데이터로 찍었으면 리니어 데이터는 빨간색을 다른 색으로 돌릴 때 잘 안 돌아가요. 근데 로그는 와이드하게 레인지가 넓혀져 있기 때문에 빨간색을 다른 색으로 돌리는 것도 어느 정도 비슷한 색 여경에서는 잘 돌아가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색깔을 돌릴 수 있다고요. 근데 리니어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로 인한 촬영의 안정성 확보. 맞는 말이죠. 아까 하이라이트 살리고 안부 좀 띄워주고 이런 거를 통해서 화면에 원하는 균일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니어 촬영과는 다른 후반 작업의 디테일한 색 보정 가능. 이거는 리니어 안 됩니다. 로그밖에 안 돼요. 후반 작업을 위해선 로그를 무조건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촬영 감독은 지금 자신의 환경에 최종의 영상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캐논의 직원이 아닙니다. C로그 펌웨어 업데이트는 하셔야 돼요. C로그로 영상 찍으실 거면 펌웨어 업데이트 하세요. 이거 안 하시면 이 오디마크4의 동영상 기능의 최대 이점을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겁니다. 그다음 시네 스타일이라는 그런 거 보셨죠? 테크니컬러 시네 스타일. C로그가 정식 출시되기 전에 편법으로 픽처 스타일을 조정해서 만들어주는 테크니컬러 시네 스타일 좋습니다. 걔도. 근데 자, 테크니컬러 시네 스타일이란 거는 DI실에서 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근데 캐논의 C로그 정식 탑재는 캐논 본사에서 엔지니어가 만들었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저도 공학도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테크니컬러 시네스타일 말고 정식 제품을 사용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문의라도 할 수 있잖아요. 테크니컬러 시네스타일 사용하다가 걔네한테 문의해보세요. 뭐라고 돌아오나 말이. 누가 내 거 쓰래?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정식 제품을 얼마 안 하니까 업데이트 하셔서 캐논 OD 마크 4의 최대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